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늦더라도 꾸준하게 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문예린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대오종을 전공하고 있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광주체육중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로서 근대오종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오종 꿈나무 대표팀 전담 감독을 맡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의 근대오종 경기력이 우수한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사를 졸업하였고, 중학교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니 요즘은 잘 먹고 훈련을 잘 받는 선수들이 워낙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누가 더 강한 멘탈을 끌어내느냐가 승리를 결정짓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은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늦더라도 꾸준하게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요즘 올림픽에서도 많은 좋은 성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린 선수들은 갈수록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높은 효율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좋은 성적을 잘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좋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빠른 경기력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들과 훈련법만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의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꾸준하게 지도하는 것이 요즘 현실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지도자를 한 지 10년 차가 됐습니다. 10년간 늦더라도 꾸준히 지도해온 몇 가지 코칭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선수입니다. 이 중학교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러 다니다 보면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께서 저희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운동을 안 시킬 거예요. 선생님, 저 그러면 공부 말고 운동으로 선택할게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체육중학교는 운동을 할지 공부를 할지 결정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거기서 운동까지 열심히 배워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체육중학교로 진학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공부, 운동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공부, 운동이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능력 자체가 저희에게 주어진 소중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소년체전이나 큰 시합을 앞두고 있더라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훈련 시간 외에 시험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은 자유학기제라는 제도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데요. 이때 영어 단어 시험을 50개씩 보고 있습니다. 10년간 유지해온 습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제자들은 시합 기간이 되면 집중적으로 시합을 준비하는 것처럼 시험 기간이 되면 학습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로만 하는 지도자들에게 절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을 출산하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를 오가면서 힘들었지만 제자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싶어서 열심히 대학원 생활에 임했고요. 어, 박사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 같이 키움 수기 공모전이라는 곳에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선수들에게 운동선수로서 또 학생으로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할 때에도
단순히 훈련량과 힘들었다, 뭐 포기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글로 잘 표현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합을 다녀오면 수기로 자신의 시합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 기술적으로 나누어서 꼭 느낀 점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다시 되짚어 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이고 싶어서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제가 학위 취득하고 소년체전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들과 돌봄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올림픽에 빗대어서 작성을 했는데 대상을 감사하게도 받게 됐습니다. 운동선수들을 지도하시거나 또 스포츠에 관한 많은 일들을 담당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연이은 시합 취소와 훈련장 폐쇄 등으로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시합 출발 전 이틀 전에 경기가 취소돼서 실망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문예린대 근대오종 경기를 제가 개최했었습니다. 경기와 똑같이 일정표를 나눠주고 번호표도 작성하고 상장을 제가 수기로 만들고 상금까지 준비해서 선수들의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수 확보의 어려움인데요. 요즘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선수 확보의 어려움이 아주 엄청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 초등학교에 여학생 레이저런 강의를 시행했었는데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맵, 레이저 사격, 체력 트레이닝 등 여러 가지 재밌는 수업을 구성해서 근대오종을 홍보하고 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근대오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또 근대오종 레이저런 사격 체험 부스를 운영했었는데요. 일반인들도 근대오종 사격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이 화면에 보시면 쏘달쏘달이라는 건 제가 만들었는데 쏘고 달리고 쏘고 달리고를 좀 재밌게 표현해 보고 싶어서 쏘달쏘달이라는 이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체험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다음 챕터는 어린 선수들의 상황과 조건입니다. 선생님, 오늘 비가 오는데 인터벌 뛰나요? 요즘 선수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소나기가 내려쳐도 함께 비를 맞으면서 끝까지 달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몸소 느끼도록 꾸준히 이끌고 왔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서울 끝자락이라도 버스 지하철을 타고 광주에 애들과 함께 상경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은 실행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대오종 꿈나무 대표 전당 감독을 맡으면서 늦더라도 꾸준히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 뒤에 달콤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지도를 해왔는데요. 이 근대오종 꿈나무 대표팀 지도를 하다 보면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이 모이기 때문에 훈련 부분이나 운동에 관해서는 선수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어린 나이보다 많이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예민도가 높아지면 저는 꾸준히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하계훈련이나 동계훈련을 실시하면서 뭐 힘들고 빡빡한 스케줄이지만 중간중간 영화 관람, 고구마빵 만들기 체험, 물놀이 등 선수들이 충분히 이 주기적인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스케줄을 짜서 유도를 해왔습니다. 카다 도핑 방지 교육 같은 경우도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신청해서 선수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선수 간의 꾸준한 소통입니다. 저는 아직 10년간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결과로 인해서 선수들을 꾸짖거나 혼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천불이 많이 났었는데요. 하지만 훈련 상황에서는 충분히 빈틈없이 꽉꽉 채우고 경기장에서 생기는 문제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 이 아이들의 경험 중 한 부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뭐 속상한 건 저만큼이나 그 아이들이 매우 속상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시합이 끝나면 충분히 많이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것들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이 훈련 시간만큼은 한계를 선수가 스스로 정하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치를 자꾸만 이끌어내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코치님이 정하는 것이다. 이 문구는 아이들이 자꾸 나는 이 정도까지만 밖에 못해, 이 정도까지만 밖에 못해 라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것대로 따라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게 또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저에 대한 믿음과 꾸준함이 합해진다면 단순한 숫자로서 경기력이 아닌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도의 결실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친구는 제가 6학년 때 데리고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의 모습은 2년 이후고요. 마지막 사진은 3학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최지용 선수는 2023년 근대오종 저의 꾸준함이 하늘을 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2023년도에 출전한 정경기에서 남자 중등부 개인전을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소년체전에 남자부에 걸려져 있는 금메달이 3개인데요. 이 중에 이 2개를 따내면서 MVP를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을 맞이했고요.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여자부 3개의 금메달 중에서 3개 전체를 따내면서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하였습니다. 또 작년 8월 홍천에서 열린 선수권 대회에서는 한국 근대오종 사상 개인전 1위, 2위, 3위를 저희 광주 체중 여자 선수들이 모두 다 차지하면서 독식하는 쾌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또 근대오종 꿈나무 대표 선수들을 인솔해서 발리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제가 지도자로서 늦더라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원동력인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이뛰기 국가대표 출신이자 저희 학교 육상부 지도자인 저의 남편은 저의 가장 친한 직장 동료이자 제 편입니다. 저희 하루는 아이들의 훈련에 관한 얘기로 시작해서 아이들의 얘기로 끝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때로는 단호히 얘기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선수들의 성장에 갈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지냅니다. 제 귀여운 아들은 올해 5살입니다. 저는 출산 전날까지 선수들을 지도했고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 88일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1년 중에 엄마가 일주일간 시합을 다녀오면 아빠가 가고, 아빠가 다녀오면 엄마가 가고, 시즌 중에는 온 가족이 모이기가 힘들 때가 많고, 방학이면 전지훈련의 각종 일정 등으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때도 많지만,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사랑이 많은 아들로 자라주었습니다. 저의 피를 물려받았을까요? 얼마 전에는 운동회에서 빠른 스타트와 팔치기, 그리고 무릎 들기를 보여주면서 5세 달리기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가족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원동력을 에너지로 삼아서 선수들에게 늦더라도 꾸준하게 가는 방법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얼른 결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요약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을 안 하던 공부를 급하게 한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선수들이 꾸준한 학습을 유지하고 또 꾸준한 경기 운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함이 지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달콤한 보상들로 꾸준함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좋은 시너지 효과로 성적들이 잘 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극복 연습, 종목 홍보, 선수 발굴, 선수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모두가 다 다른 방법으로 많이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지도하기가 힘든 현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되뇌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숫자나 수치에 쫓기지 말자. 이럴 때일수록 과정을 더 튼튼하게 하고 조금 늦더라도 꾸준하게 가자고 그렇게 자주 되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SNS에 2017년 게시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저 때부터 저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매 순간이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제가 간절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꺽마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목표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늦더라도 꾸준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